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이번 이슈픽 주제 다음에 직업군인데요. 이 직업을 가진 분들 10명 중 9명은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고민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또 이 가운데 4명 중 1명은 직업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떠세요? 이 직업군 어떤 직업군인지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네, 일단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직업이다라는 건 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직업일까요? 네, 바로 한때는 신이 숨겨둔 직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모두 부러움을 샀던 직업, 바로 교사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하죠. 네. 제자들이 스승의 은덕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현실은 다르다고 합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그러게요. 교사라는 직업군의 이 직업적인 고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이렇게나 이직과 사직을 고민할 정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사 노동조합 연맹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조합원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물음에 교사의 무려 87%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매일 이런 고민을 한다는 이들도 25%를 넘겼습니다. 야. 교직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68.4%로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단 13%에 그쳤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최근 5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어났는데요. 실제 치료나 상담을 받은 교사도 26%나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까지 호소하면서 퇴직을 고민할 정도로 선생님들을 가장 힘들게 한 거 뭐였을까요? 네, 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 이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학교가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인 500건대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6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권 침해 사례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 볼까요? 네, 지난해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눈에 띄는데요. 2021년 148건에서 지난해 24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아동학대 신고가 두드러집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 241건 가운데 4건 중 1건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네. 문제는 무분별한 신고가 다수였다는 건데요. 교총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관련 상담건을 살펴보면 자녀 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본인에게 돌아올 피해는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사례가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예, 이렇게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이 됐다는 건 일단 뭐 무고성, 즉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신고가 많았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교사로서 느끼는 어떤 자괴감, 고통 이런 부분은 상당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총은 이런 학부모의 무분별한 신고로 교원들의 고통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교원들의 교육지도 위축과 회피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못지않게 학생들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네, 교육부의 자료를 한번 보시죠.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20년 1,089건에서 2021년 2,109건으로 2배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수업 방해, 폭언과 욕설, 명예훼손부터 폭행, 성희롱까지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도 충남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에 여성 교사 뒤에 드러누워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올해 초 대전의 한 중학교에선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성희롱으로 고통받던 교사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는 소식도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수준이 수업 방해를 넘어서
폭언, 폭행, 성희롱까지 참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사가 즉시 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교사가 즉시 지도하거나 제재할 방법과 권한이 주어지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 교권 침해를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교내봉사부터 퇴학까지 징계를 내리는 방식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면 어떤 조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학교 봉사, 또 사회봉사, 특별교육부터 전학과 퇴학 등 총 7개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조치 결과를 보면 대부분 출석 정지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의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한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서 가장 좀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과제 어떤 걸 꼽고 있을까요? 네, 선생님들은 단연 첫 번째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법률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앞서 무고 사례가 더 많았던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또 이런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무고 또는 업무방해로 고발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요. 특히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이나 치료 등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정말 수업만 하기도 벅찬데 이런 문제들까지 학부모나 학생들과의 접촉을 되도록 좀 더 줄이려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 고충이 참 많은 만큼 교사들은 부장교사와 담임을 꺼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 교사 중 부장교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91%에 달했습니다. 이유는 학부모의 민원이나 상담을 감당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학교 폭력과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에 비해서 보직 수당이 낮다는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사들은 경제적 보상의 현실화를 절실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4월의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만 4천 명 더 늘었습니다. 봄철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서비스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고용 한파가 불어닥친 곳도 있습니다. 바로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업종입니다. 네, 그러면 최근 반도체 시장의 불황이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4개월 연속 감소 흐름 속에서 지난달엔 고용이 9만 7천 명 줄어들면서 2020년 12월 이후 최대 폭으로 줄어들었을 정도입니다. 통계청은 반도체 관련 수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가 전환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오는 9월 이전에 바닥을 찍겠지만 시장 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느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스승의 은혜를 부르며 감사를 표하는 것도 다 옛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워 고통받는 교사들이 없어야 현장 교육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윤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